중국 상하이의 공항에서 한 이탈리아 여성이 이성을 잃은 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완전히 그 녀석에게 당한 거야. 그러나 그녀는 안중에도 없듯 공항을 돌아다니던 수많은 인파들은 분주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은 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양 머리를 감싸주며 오열하고 마는데요. 과연 중국 상하이의 공항에서 이탈리아 여성은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소피아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회사를 옮기면서 아시아계가 많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많은 아시아계 친구들과 교류했어요. 특히 한국인 친구들의 친절과 따뜻함이 저를 매료시켜 낯선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 커져 한국으로의 유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같은 반에 있던 중국인 친구가 저와 한국인 친구를 자신의 나라로 초대했는데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늘 다투던 사이였는데 언제나 우쭐대며 자신이 최고인 양 행동하는 그의 태도가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우리에게 사과하며 중국에 있는 별장으로 초대하고 비행기표까지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저 말고 중국인 친구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형민이에게 일을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상의한 결과 형민이는 모처럼 기회니 가보자고 제안하더군요. 형민이는 저와 제일 친한 한국인 친구이자 제가 이 학교로 온 첫날부터 저를 제일 먼저 챙겨주었고 그날 이후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초대가 많이 꺼림직했지만 형민이와의 우정을 생각해 초대를 수락했어요. 게다가 중국을 경유해 한국으로의 여행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저로서는 한국 유학을 꿈꾸는 제게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행에 잔뜩 기대를 품었던 것도 잠시 중국에 도착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중국인 친구에게 터무니없는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직감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의 마음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의 경험, 특히 한국으로의 여행을 꿈꾸며 이 모든 여정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지 상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에 붐비는 인파 속에서 중국인 친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잠시 당황한 저는 어쩔 줄 몰랐는데 그때 형민이가 잠시 기다려 보자고 말을 해 공항에서 중국인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의 흥분과 기대는 점점 불안과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중국인 친구에게서 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화기에서는 연결음만 흐를 뿐이었어요. 주변의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고 버려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약속된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죠. 그제서야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학창 시절 그의 우쭐대며 친구들을 천시하는 태도에 못마땅해 늘 그와 다투던 때가 있었지만 그로부터 사과와 함께 초대장을 받았을 땐 모든 앙금을 풀고 다시 한번 사이좋게 지내보자 다짐했던 제가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중국에 와본 적 없는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저 무기력함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해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형민이가 입을 열더군요. 이렇게 된 이상 그가 자랑하던 중국을 한번 여행해보자. 이렇게 우리의 예상치 못한 중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형민이 둘은 모두 중국 여행이 처음이었거든요. 때문에 중국에 온 김에 조금 더 머물며 탐험해보자는 형민의 제안에 동의했죠. 만약 중국에서의 시간이 재미없다면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니까요. 애초에 그 중국인 친구와의 만남이 재미없을 경우를 대비해 형민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했으니 그를 만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 마주한 중국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공항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공기질이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인근의 공장 지대 때문인지 우리는 처음 마주한 그 바깥 공기에 깜짝 놀랐죠. 자동차 매연을 코앞에서 마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대낮인데도 하늘은 오염된 공기로 인해 희끄무레하게만 보였습니다. 도로 위는 매연을 뿜어내는 낡은 오토바이와 버스, 자동차들로 붐볐고
그 매연은 우리의 눈과 코를 자극했어요. 우리의 고향도 도심에 있어 공기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와 비교하면 우리 동네는 산속처럼 맑은 곳이었죠. 그만큼 여기는 최악의 공기질을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살다간 폐병에 시달릴 것만 같았는데요. 학창 시절 그 중국인 친구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며 자랑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발을 디딘 중국의 현실은 그의 자랑과는 정반대였죠. 결국 저와 형민이는 외부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가까운 카페로 피신했습니다. 그 카페는 크기만큼이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카페 안의 중국인들은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우리는 귀가 울릴 지경이었죠. 밖에서 이미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공기에 시달렸는데 카페 안에서는 중국인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이중으로 고통받았어요. 그러나 밖으로 나가기에는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커피 2잔을 주문하려고 가격을 확인했는데 점원은 우리를 흘끗 쳐다보더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황스럽게도 번역기를 이용해 다시 물어보니 점원은 메뉴가 잘못되었다며 메뉴판에 적힌 가격의 3배나 되는 금액을 요구했어요.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에 형민이와 저는 항의하려 했지만 점원은 뒤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소리만 질렀어요. 저는 뒤에 서 있는 손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반응은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그들보다 더 무례하고 터무니없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한 그 남성은 저에게 화를 내며 문을 가리키며 나가라는 듯 소리쳤어요. 결국 그들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점원이 요구하는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화만 나기 일쑤였죠. 그렇게 형민이와 카페에서 계획을 세우려 했지만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문한 커피가 나왔을 때는 커피색을 한 맹물을 마신 것처럼 커피가 아닌 커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오자마자 초대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카페에서까지 똑같은 사기를 당한 것이 너무 황당했어요. 그렇게 나와 형민이는 중국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공항에 도착하고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믿었던 중국인 친구로부터의 배신, 숨 쉬기조차 힘든 대기질, 점원의 바가지 요구와 맹물과 다를 바 없는 커피까지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 정도의 경험은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았어요. 심지어 중국인 친구가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는 온데간데 없이 카페에는 형민이의 고향인 한국의 대중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형민이와 저 앞에서 한국의 문화를 그렇게나 무시하던 그 친구가 지금 이곳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졌어요. 학창 시절에도 한국의 K-팝이라는 대중음악이 학교 전역에 퍼져 전교생이 푹 빠져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중국인 친구는 혼자서 그걸 부정하고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쳤다느니 K-팝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느니 말도 안 되는 낭설을 퍼뜨리며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던 녀석이었습니다. 아무튼 고성이 오가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형민이의 부모님이 상황을 이해하고 제 목재 한국행 비행기표까지 구해주셨고 당장 머물 곳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근처의 호텔도 잡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한국인들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반면 이런 한국의 옆나라인 중국은 왜 이 모양인가 싶어 짜증이 절로 났습니다. 형민이의 부모님께서 예약해주신 공항 인근 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곧장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기에 남은 여행 일정 동안 한국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기로 했는데요. 옆에 형민이는 저에게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한국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다독였지만 저는 한국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던 나라였기에 약간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의 기운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순간에 수그러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느낀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신세계였기 때문인데요.
먼저 한국은 매연과 먼지로 뒤덮인 중국의 하늘과 정반대로 푸른 하늘에 맑은 공기를 띠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밖을 돌아다니기가 무척이나 힘든 환경이었고, 나쁜 공기질로 인해 조금만 밖을 돌아다녀도 눈과 목이 따가웠지만, 한국의 공항을 나서는 순간 맡게 된 공기에는 어떤 숨막힘이 없었고, 푸르른 하늘을 대변하듯 맑은 공기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죠.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과 같은 아시아인이 맞는 건지 공항 내부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에 들어갔을 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맞는 건지 한국인들은 조용하게 수다를 떨고 있었고, 그곳에는 산뜻한 커피향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정신없는 여행에 지쳐있던 저로서는 북적이는 카페가 어쩜 이렇게 조용한지 마치 휴양지에 놀러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형민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울렸고, 잠깐 동안 전화를 이어간 형민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 잠깐 손님이 방문하셨는데 오늘은 집에 가지 못할 것 같아라며 아쉬운 소식을 전하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그 소식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에 오자마자 친구네 집으로 가는 건 뭔가 형민이의 부모님께 죄송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의 한 호텔을 예약해서 그곳에서 머물며 주변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공항을 나와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에서 깔끔하고 인프라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발전된 곳이라고는 들었으나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대중교통은 그것 이상이었거든요. 수십 개의 노선으로 거미줄같이 이어진 지하철은 서울과 그 외곽 지역을 빠짐없이 연결해 자동차가 필요 없이 원하면 집 앞에서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철도 교통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었고, 형민이에게 받은 교통카드는 한 번만 찍으면 약간의 추가 요금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이탈리아도 나름 선진국이었기에 대중교통 시스템에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지만 한국의 교통 인프라와 비교하기에는 무척이나 수준이 열악하다는 걸 느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형민이의 휴대폰 지하철 앱을 통해 복잡한 한국의 지하철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었고, 자동차를 이용하지도 않고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호텔이 있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수준 높은 교통 인프라를 누린다니, 대중교통만으로 자동차보다 훨씬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한국인들이 그저 부러웠고, 어제 다녀왔던 중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더 좋아졌고, 앞으로 있을 여행이 더욱 기대됐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도착한 저희는 체크인을 하려고 여권과 서류들을 챙겨 잔뜩 긴장을 한 채 1층 로비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저를 본 형민이가 한참을 웃으며 그럴 필요 없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놓친 게 있는지 당황하며 물었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서처럼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형민이가 나한테 장난을 치는 거라고 가볍게 넘기고 안내데스크의 직원에게 향했어요.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직원의 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직원은 저희에게 예약자 이름만 묻고는 그 자리에서 호텔 키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형민이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죠. 전날 중국의 호텔에 방문했을 땐 담당 직원이 저희에게 여권과 여행 목적을 물으며 이외 수많은 서류 작업을 시켰거든요. 심지어 저희의 위치를 보고해야 하니 방문 서명까지 하라면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똑같은 수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곳은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생각해보니 한국 공항에서도 수속 절차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짧았는데 아침이라 정신없던 나머지 그걸 잊고 있었더군요. 그제서야 한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통과되는 그런 나라임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온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위상을 단번에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의 모든 걱정들은 마치 바람에 날려간 듯 사라졌어요. 저와 형민이는 호텔에서 짐을 푼 즉시 서울의 길거리를 함께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제가 여행해본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한 번은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였는데
점원이 제가 외국인임을 알고 바로 영어로 대화를 건넸죠. 주문 과정이 너무나 수월해서 형민이 없이 제가 혼자 한국에 여행 왔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음식값으로 사기를 치지도 않았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던 나라에서 왔기에 모든 게 훌륭하게 느껴졌어요. 이탈리아에서 학교를 다닐 때를 떠올려보면 한국인 친구들은 처음 만난 저에게 선뜻 다가와 친절을 베풀었고 어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저를 배려해 주었죠. 그래서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반면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들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며 그들을 대놓고 싫어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두 나라를 직접 경험한 후에야 알게 되었죠.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싶었겠지만 현실에서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친절을 베풀었어요. 가난한 나라라며 놀리던 중국인 친구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한국인들은 누구보다도 세련된 옷을 입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나라였고 실제로 와보니 그들의 성품이 단순한 이상행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다가온 것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이후 형민이와 재미있는 하루를 보낸 뒤 형민이의 가족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타국에서 온 저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한국의 팔도를 누비며 한 달간의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원래는 이탈리아 대학교에 입학하기로 했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1년 동안 공부를 하며 내년에 한국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본 나라들 중에서 최고의 인프라와 놀라운 한국인들의 성품을 오랫동안 경험하게 된다면 제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해요.